안녕하십니까.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제1기 초대회장 전식입니다.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와 함께한 지 벌써 20주년이 되었습니다. 20여 명의 소규모 인원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가 번성하기까지는 모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의 첫 시작을 기억하시나요?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의 시작 계기는 무엇보다도 소통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연구소가 있는 제약회사들 모두 서로 간의 정보 공유나 협력의 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갖고 있었고, 그때 마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하고 그 당시에 한국제약협회 측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그 유한양의 최현식 박사님하고 동아제약의 김동환 박사님께서 초기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저는 먼저 전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훌륭한 전문위원들을 모셨고요. 임기 2년간 4번의 전문위원회 라운드 테이블 미팅이라고 RTM이라고 하는 것을 개최했는데, 여기서 신약 개발과 관련된 각 전문위원들의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4차 RTM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국내 규정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식약처에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 5월 20일에 3개 분과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27차 워크숍이었을 겁니다. 3개의 분과에서 각각 발표를 진행시킴으로써 회원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더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역시 회원들의 교류나 정보 교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회원 수가 2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5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찾는 연구회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워크숍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코로나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에 발발하였었는데, 그로 인하여 37차 충계 워크숍을 준비하고 고민하였었지만 결국 진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38차 추계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했고, 또 그 경험을 통해 39차 춘계는 노련하게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처음으로 식약처와 비임상연구회 공동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연구의 명맥을 이어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2021년 12월에 있었던 40차 추계 워크숍은 참석 인원 700명이 넘는 대규모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20주년까지 오기 위해 작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20주년 되기까지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구회 때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학술 이사님들의 역할이 큽니다. 특히 신약개발 성공 사례를 프로그램에 넣은 것은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한 장소에서 신약개발 연구자들과 CRO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연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서로를 잊지 않고 교류를 해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했고, 더불어 성공적인 신약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모두가 최종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운영이라는 신규 방안을 내세워서 오히려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워크숍 참석비에 비해 우수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그런 인맥적인 선물까지 얻어가는 그런 학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학회 중에서는 가장 독자적인 구조인 것이죠.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의 독자적인 구조 활동이 대한민국 신약개발 사업 부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의 학문 중심 활동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과도 차별된 연구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는 연구회원들에게 강연할 기회를 마련해 준 곳이고, 또한 다양한 인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식과 지혜까지 얻고 가는 그러한 활동 공간이었습니다. 활동 공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니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방적이고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함이 있으면서도 또 기술적인 프로그램도 훌륭하거든요. 눈덩이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이 모이고 후원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적 참가 이익도 올라가게 되면서 규모가 점차 커져가는 거죠.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면서 참여의 다양성이 돋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대 회장님들 모두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셨고 그만큼 모임 자체가 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메인스트림만이 주도하는 모임이 아니라 신약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도 함께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물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함께하여 다양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또 이를 현실로 만들어 보일 수 있는 연구회라는 것이죠. 2,000명 이상이 모이는 국내 최대의 제약바이오학회, 국제화, 국가정책 수립에 영향력 있는 조직 등 크고 거창한 비전만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는 10년 후, 30년 후에도 연구회라는 조직과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외형보다 내실에 충실하고 회원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서 앞서가는 동료를 응원하고 뒤에오는 동료와 함께하며 한국 비임상 그리고 신약 연구개발의 뒷것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20주년을 돌아보니 참 많은 교류와 성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비해서 규모가 많이 커진 만큼 젊은 세대와의 미래지향적인 모임도 더욱 주최하고 우리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가 더욱 비상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